이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션 1은 제가 오늘 가장 많이 공을 들인 슬라이드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지난 13년간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이슈 트렌드의 변화를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는 2009년도에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입시, 대학 입시 준비할 때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지금 공식과도 별다르지 않아요. 학교에서 좋은 리더십을 보여주고 varsity 스포츠에서 캡틴을 하고 좋은 SAT 성적을 받고 많은 AP를 하고 SAT2가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SAT2 성적을 잘 받고 그리고 외부 경시대회와 여름에 이런 캠프만 참여를 하면 어느 정도는 이제 아이비리그가 보장이 됐어요. 탑 20까지 보장이 됐기 때문에 모든 이거를 다 한 친구들은 이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9년도 이후로 이제 정말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노르데임 대학교에 2009년도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입학을 했을 때는 한국 학생들의 숫자와 중국 학생들의 숫자가 비슷비슷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2010년도부터 12년도 군대를 갔다 와서 캠퍼스에 2012년도에 돌아왔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중국 학생들의 숫자가 기하적으로 늘어났어요. 2012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저의 후배들은 이 중국 학생들과의 경쟁도 엄청 불가피한 거예요. 근데 후배들의 말을 빌려서 들어보니까 중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공산당 자녀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개인 컨설턴트가 많게는 3명에서 4명이 붙는다는 거예요. 액티비티 다 만들어주고 이제 에세이 봐주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이제 돈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고 이제 저는 이제 판단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2015년도에 제가 졸업을 하고 2015년도부터 이제 베리 에리아 실리콘밸리에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이제 대표이사 일론 머스크나 이제 페이스북의 이제 대표 마크 주크버그 이런 사람들의 소문이 들려요. 아, 좋은 스타트업 컴사를 하고 코딩을 할 줄 알면 다 이런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소문이 이제 한국 부모님들 사이에도 이제 돌게 되고, 이제 컴사라는 전공의 인기가 폭발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 6년간 컴사라는 전공도 좀 뜨고 있던 시절인데 뭐 체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졸업을 하고 이 체감이 엄청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한국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아, 다 컴사를 가야지 이제 뭐 마크 주크버그처럼 될 수가 있고 일론 머스크처럼 될 수 있다라는 소문이 들면서 아, 그러면은 우리 아이 컴사를 시키려면 뭔가 리서치도 해야 되고 우사코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소문이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입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어머님들이 이제 저와 같이 2020년도부터 원서를 쓰는데 다 똑같아요. 학생들의 이미지가 뭔가 AP 컴사 수업이 학교에서 있고 우사코는 뭐 브론즈부터 이제 플래티넘까지 다양하게 있고 그리고 다 리서치 프로그램이 원서를 쓸 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몇천 명, 몇백 명인데 대학교에서는 어떻게 뽑을까요? 라는 게 이제 질문이 되겠죠. 이분들은 단순히 컴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좋은 대학교의 컴사 프로그램에 진학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막상 몇 년이 지나니까 학생들의 그 모습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멘붕에 빠진 사태가 왔죠. 어머님들 이렇게 하라 그래서 다 이렇게 했는데 다 똑같은 색깔의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19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게 됩니다. 이제 2019년도부터 지금 현재 진행형인데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컬리지 보드에서는 SAT 서브젝트 테스트, SAT2가 돈이 안 되니까 이거를 폐지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액티비티가 제한되고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듣게 되는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어요? 집에서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으니까 등하교 시간이 절약이 되겠죠. 그럼 상위권 학생들은 와, 좋아. 그럼 이제 GPA는 당연히 시간이 많아지니까 3.9를 찍고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 아, 저학년 때부터 이제 SAT1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SAT하고 GPA 상향 평준화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지금 컨설팅 문의가 들어오면 10학년인데도 SAT 끊는 친구들이 진짜 많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과연 GPA가 안 좋을까요?
대부분 SAT가 높은 학생들은 GPA까지 좋아요. 그래서 이 트렌드를 분석을 해보면 SAT랑 GPA 상향 편차가 일어나는데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케어를 안 해주니까 오히려 이 갭이 진짜 커져요. 저는 이 갭을 진짜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탑 30 스쿨들이 SAT 옵셔널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뭐 아이비리그에서 사실 SAT가 없이 합격한 케이스는 제가 눈으로 경험은 해보지 못했고요. 물론 그런 썰들이 인터넷에 나돌긴 했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UC 대학은 이제 SAT를 아예 안 보기 때문에 UC 대학을 제외한 탑 30 대학교에서는 SAT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SAT는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 됐다고 이제 보고 있고 탑 30 미만에는 SAT 옵셔널로 이번에 합격 사례를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미지 메이킹이나 학생들의 취미나 열정을 연결시켜서 유닉네스를 극대화하고 입시에 성공하는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을 결정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내 아이가 몇 년 동안 열심히 SAT를 해서 1550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은 학부모님들이 가져야 되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입시를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부터 앞으로의 트렌드는 이 2009년도의 공식은 당연히 이제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것만 있어서는 SAT와 GPA 상향 편준화가 너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취미와 한 가지의 열정이 없는 학생들은 이제 아이비리그 입시에 저는 입시에 성공하기 힘들다고 봐요. 이제 제가 컨설팅 전화를 많이 받으면 항상 다 똑같아요. 아, 우리 아이는 너무 공부를 잘하고 SAT도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뭐 AMC도 좀 해서 AIME까지도 갔어요. 이런 전화가 진짜 많이 와요. 그러면 제가 보지 못한 학생들의 똑같은 에이시안들의 이미지를 가진 학생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내 자신을 차별화시키고 디퍼런시에이트 해줄 수 있을까라는 걸 진짜 많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2022년도부터의 입시 트렌드는 학생들의 취미가 없으면 어렸을 때부터 취미가 없으면은 아이비리그 입시에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설명회를 준비를 할때 키워드가 뭐가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 퍼즐이라고 이제 키워드를 잡았고요. 이 퍼즐에 이제 어떻게 내가 낄 수 있을까? 퍼즐은 다양하잖아요. 퍼즐이 똑같은 조각이 아니라 다 다른 조각이 합쳐져서 퍼즐이 나오겠고 이 퍼즐은 이제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한국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똑같은 퍼즐이 되려고 해요. 컴사의 우사코의 AMC의 리더십의 발시 스포츠 다른 방향이 있을까? 케이스 스터디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시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고득점이 득실득실 거리는 상황에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찰스 다윈이 적자생존, survival activities 이론을 통해서 말했듯이 가장 이 체인지의 변화에 맞춰서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느냐 관건이고 이제 이 적응을 하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트렌드에 맞춰서 적응을 하셔야 돼요.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컨설팅을 하면 과별 지원 현황입니다. 대부분 이제 컴사나 데이터 사이언스 50%예요. 그리고 나머지 스템 계열이 25%입니다. 그럼 75%면 다 스템 계열의 에이시안 학생들이라는 건데 그러면 다른 쪽을 노리라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25%는 이제 others, 뭐 art나 anthropology나 philosophy나 environmental science를 노려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상 이게 들어가기가 더 쉽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4년간의 활동이 모든 게 컴사와 데이터 사이언스에 맞춰졌는데 갑자기 필로소피 학과를 지원한다고 합격을 할까요? 갑자기 4년간 매스를 다 팠는데 4년 뒤에 환경학을 지원하는 건 너무 뜬금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입시라는 게 단순히 1년 안에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4년, 길게는 8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 더. 그러니까 이제 컨셉을 잡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고 그러면
그 입시는 9학년 때부터 학생의 이미지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 그럼 학부모님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역으로. 아, 뭐 이런 인류학이나 뭐 environmental science 졸업해서 취업이 될까요? 그거는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거는 컴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좋은 대학의 컴사 프로그램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은 전제 자체는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과가 진짜 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열정이 컴사면 똑같은 길을 가는 것보다 나는 틀어서 환경을 정말 중요시 여기고 나중에 환경을 보호하는 환경 리서처가 되겠다. 이런 컨셉을 4년간 잡아서 들어간 다음에 컴사를 하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을 다 따라가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찰스 다윈이 말했죠. 그러니까 공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트렌드에 어떻게 내가 핏할 건가. 저는 이 others의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도 케이스 스터디에서 성공한 학생들을 보면 이 others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라는 걸 이제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이미지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성공한 학생들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원서를 봤을 때 이미지가 딱 하나로 그려져요. 이미지가 너무 정신없이 여러 개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입시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케이스 스터디 이제 좀 이따 보실 건데 제가 좀 몇 슬라이드 넘겼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이 딱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사회탈 이미지, 동물을 사랑하는 아이, 기타와 작곡을 좋아하는 아이, 조금 이따 조금 더 케이스 스터디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이미지가 원서에서 통일이 안 되잖아요. 내가 말하는 나, 선생님들이 말하는 나, 내가 한 활동들, 삼위일체가 되지 않는 순간 이 학생은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경쟁력이 있으려면 학교 레코멘데이션에서 나를 밝은 학생이라고 말을 해줘야 되고 나는 내 자신을 하회탈 밝은 학생으로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활동 자체도 그런 쪽으로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엇갈리는 게 있으면 이 학생은 입시에 입학사정관이 봤을 때 거짓말쟁이 혹은 과장한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입시에 성공하려면 일반적인 스템보다는 뭐 돌려서 environmental science나 geology나 이렇게 4년간 컨설팅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앞으로는 1년만 이렇게 해서 입시에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취미를 당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한국 부모님들은 어렸을 때 아이가 게임하고 있으면은 뭐라고 해요? 너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를 해라. 이렇게 대부분 말하죠. 근데 입시에 성공한 학생들을 보면은 부모님들이 아 그래 너 게임을 좋아해? 그러면은 뭔가 게임 회사에서 인턴도 해보고 롤도 해보지만 뭔가 이 그룹을 형성해서 팀으로 대회를 나가봐. 이렇게 해서 입시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입시 트렌드는 남들과 차별화되는 본인만의 취미를 극대화해야 됩니다. 어떤 친구는 여행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코로나가 끝나고 세계 일주 다니세요. 아마 세계 일주 다니고 그거에 대해서 에세이 쓰잖아요. 에세이기 받쳐주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학생 아이비리그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동물 좋아하잖아요. 동물 많이 키우라고 집에서 많이 키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동물 느끼고 수의사가 되는 꿈과 연결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작곡을 좋아하잖아요. 취미로 작곡을 하고 이제 나중에 서머 프로그램으로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게 지원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공식을 우리가 몇 년 전에는 2009년도에는 이 공식이 통했던 시절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지나가고 어쨌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SNS로 이 공식은 다 아는 시대가 됐어요.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취미와 열정을 바탕으로 나의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컨설턴트로서 그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이미지 메이킹이고 제 컨설팅 학생이 들어오면 이 이미지 메이킹을 정말 극대화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연예인들 보면은 다 예쁘고 잘생기고 키 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연예인들 중에서도 더 뜨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잘생겨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연예인들만을 보면은 뭔가 특징이 있어요. 아이유 봐봐요. 국민 여동생이라는 컨셉이 있잖아요. 원서를 봤을 때도 이런 단어 하나로 뭔가 이 학생의 이미지가 통일되거나 디스크라이브 되지 않으면 미국 입시, 탑20 입시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2022년 Early Admission Analysis Summary를 좀 해드리려면 일단 상위권 학생들의 SAT, ACT 표준화 점수 성인 평준화가 너무 일어났어요. 저 2009년도에 입시할 때는 SAT가 2,400 만점이었습니다. 이때는 SAT가 변별력이 정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350면 정말 수제고 2,300 이상이면 뭔가 아이비리그에 도전할 만하고 2,250이면 탑10이다. 이런 좀 10점, 20점마다 변별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SAT 1600에 수학이 쉽다 보니까 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800을 맞고 들어가면 이제 그 나머지 800에서 750을 맞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졌기 때문에 미국 대학도 알아요. SAT나 이제 ACT가 좀 이제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거를. 그래서 따라서 탑 30를 노리는 학생들은 SAT는 이제 상위권으로 가져가야 되고 이제 목표를 1550 이상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비리그 입시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입시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SAT를 너무 열심히 했는데도 이 점수를 못 받고 1500을 못 받고 이런 학생들이 이제 Art BFA 프로그램으로 눈을 돌립니다. 이제 압구정에 포트폴리오 학원들 진짜 많잖아요. 이 포트폴리오 학원을 사용을 해서 명문대를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문대들 중에 코넬이나 와슈나 카네기 멜론이나 NYU나 BU 같은 경우에는 아트스쿨이 따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트스쿨로 포트폴리오를 내면은 조금 더 수월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준비로 명문대에 도전한 학생들이 늘어났고 실질적으로 이번 early 케이스에서도 아트 BFA 프로그램으로 지원 학생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성공 사례도 정말 많았는데 이제 이 트렌드도 워낙 이제 포화 상태로 갈 거기 때문에 갈 수 있는 학교가 보시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탑 30나 탑 50에서. 이것도 곧 포화 상태일 예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어머님들이 그러면은 우리는 early action만 넣을게 그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어요. 미시간이나 UNC나 졸지아텍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early action 주립대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프로그램들도 out of state 경우에는 1월 이후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early decision을 12월에 꼭 쓰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early decision을 하나밖에 못 쓸 때 되게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터무니없게 쓰는 학생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좌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early decision 합격률이 높긴 하지만 이 합격률이 높을 때는 그러니까 75% 정도 높게 써야지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제 다 같은 이제 조각이 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유니크한 조각이 되는 학생들이 이제 입시에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요.